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른도 그림책 오늘 또 새로 오늘이 몇 회차죠? 선생님? 몇 주차요? 8회차. 네, 벌써 8회차예요. 오늘 포함해서 3번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그동안 계속 열심히 들어주신 이 참여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림책을 가지고 뭐 인생에 필요한 어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인생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봤고요, 그죠? 그림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자체도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굉장히 이 다름에 대한 서로의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분들과 비시각장애인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 가족이나 인간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힘이 어떤 것이 또 중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다른 책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각각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좀 통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열심히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실 건데요. 그 전에 우리들 댁에서 동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내주신 작품하고 또 활동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각대장 좋은 이야기를 보면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리고 표현 작품은 그 은박지를 좀 거울이나 비치는 그런 소재로 좀 생각을 하시고 꼭 거울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 소통을 할 때 어떤 것이 우리가 중요할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좀 작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신 게 우리 20대 젊은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 먼저 볼게요. 이분은 거울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거울을 이렇게 내면으로 접으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라이플레이로 다른 색깔의 그런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뭐 노랑도 있고 파랑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개의 이 어떤 형태들은 마주보고 대화가 잘 되는 느낌을 표현을 해주셨고 두 개의 형태들은 한 명이 한 명 뒤통수에 대고 약간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한 그 형상에는 위에 또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비를 맞고 있으니까 좀 뭔가 슬픈 소통이 이 앞에 있는 친구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는 소통이 좀 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소통이 안 돼서 약간 슬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얀색으로 이 4명을 다 아우르는 무지개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해까지 표시를 해줘서 소통이 이렇게 잘 되건 어떤 한 명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되지 않건 어쨌든 그래도 희망차게 이 4명이 다 이렇게 잘 소통이 지금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희망을 여기 표현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이 4사람이 지금은 이 2사람은 당연히 마주보니까 뭔가 인연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얘는 이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이 2명 아주 그렇게 또 인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언제 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인연이 되어서 소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참여하시는 박 선생님도 20대 분이시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인간관계를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넓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고 또 점점 또 넓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접하시고 또 나중에 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확장되는 데서도 소통을 좀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여기 드러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항상 참여해 주시고 정말 작품을 굉장히 멋있는 작품을 항상 만들어 주신 최 선생님 작품인데요. 우리 최 선생님은 아예 거울을 만드셨어요. 그 거울이 테두리는 이렇게 견고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울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은박지를 우리 선생님도 거울처럼 활용을 하셨는데
은박지 붙일 때 이 풀자국 때문에 이게 좀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여쭤봤어요. 아직 우리 이제 재료가 좀 여분이 있으니까 다른 풀을 사용하면 울퉁불퉁하게 안 될 테니 다시 한번 이거를 수정을 해보실래요? 라고 여쭤봤더니 수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뭐 이 작업을 뭐 귀찮아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거울을 맨날 우리가 닦아도 항상 뭐 우리 손자국도 나고 이렇게 좀 때가 타고 하는 것처럼, 어차피 거울이라는 게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좀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소통을 그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정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죠. 우리 삶이 이래요. 나는 정말 막 닦아놓은 거울처럼 항상 깨끗하다라고 어쩔 때는 또 착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내 모습은 좀 그 처음에 그 깨끗했던 거울의 모습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을 수가 많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좀 닦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떠올려 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걸 잘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이 거울 테두리에 골판지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다양한 색깔의 골판지 동그랗게 마른 것을 장식처럼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귀퉁이에. 그런데 처음에는 작업하시면서 그냥 뭐 이게 장식품이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작업을 하셨는데, 작업하시는 중간에 여기 거울에 붙이고 하시면서 더 이게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떠오르셔서, 처음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요 각각의 다른 색깔의 이 장식들이 여러 가지 각각의 다른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의 감정일 수도 있지만 소통하는 상대편의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소통을 할 때 다양한 서로의 감정이 이렇게 오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는 노란색의 그 골판지를 이용해서 정말 견고하게 테두리를 딱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최 선생님이 정말 적당히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내가 위한다고 하던 뭐 싸움이 돼서 어떤 걸 하던 서로 감정도 그렇고 그 경계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딱 적당선에서 끊어주고 경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해주셨는데, 이 노란색이라는 그 색의 의미가 경고의 색, 뭐 우리가 스톱 할 때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셔서 소통을 할 때 이 감정이 다양하게 서로 오가지만 그 안에서 좀 서로 지킬 건 지키고 과하지 않게 우리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또 작품에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 거울이라는 존재는 거기다 있으면 내가 비추고 싶은 대상만 골라서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을 지나가는 그런 대상은 누구든지 내가 비추게 되잖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그냥 여기서 뭐 소통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대의 감정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반사하고 비추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소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정말 잘, 우리 선생님이 항상 지혜롭게 말씀도 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소통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왕이면 거울이 비출 때 어둡고 그런 것보다는 밝은 걸 비추는 게 좋으니까 이 소통의 거울에서도 밝은 빛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작품을 완성을 해서 저희하고 이 생각과 감정을 또 나누어 주셨고요. 그리고 김 선생님, 또 항상 잘 보내주시는 선생님이시죠. 우리 김 선생님도 작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 선생님은 거울같이 그
표현을 해주시지 않고 은박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꾸겨서 이렇게 우리 김 선생님 항상 입체 작품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셔틀콕이래요. 그리고 그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 이런 거 칠 때 중간에 이렇게 네트 있잖아요. 그물 이렇게 쳐놓고 양쪽에서 나뉘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셨어요. 중간에 서로 나뉘어져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라켓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소통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나뉘어는 있지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는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고받는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주고받는 게 내 모습도 비치고 상대 모습도 서로 비치면서 서로 소통이 왔다 갔다 일어난다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의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이 작업하면서 떠오른 거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요청드린 데에는 요 작업 표현 그대로 소통은 티키타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통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 선생님도 이제 40대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직장도 그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한 직장에 계속 오래 다니셨고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해서 작가로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뭐 그리고 자녀분도 또 지금 계속 키우고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아, 소통이 진짜 힘들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많이 이걸 느낄 거예요. 나는 뭐 그래 이런 데 관심도 많고 해서 이런 과정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꼭 이런 걸 안 하더라도 평소에 상대편한테 이왕이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참고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상대를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함부로 막 나한테 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나는 참 노력을 하지만 손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소통을 뭐 나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소통이라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내오신 작품 중에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했을 때 괴물사전 만들었잖아요. 여기 최 선생님이 지난주에 여기 현장에서 또 괴물 사전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최 선생님은 어떤 형태나 뭐 감정이나 이런 걸 담는 게 아니라 그 책 읽으시고 뭐 공포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렸을 때 악몽을 자주 꾸셨던 그게 떠오르셨대요. 그리고 그 악몽이 항상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악몽이셨다고 하네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의 형태나 뭐 이런 괴물이나 귀신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떤 도형의 형태를 한 그런 것들이 좀 징그러울 정도로 막 겹쳐서 나타나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꾸신 거니까 그게 좀 이렇게 압박감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게 많이 나타나셨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공포 그것을 좀 표현해 보고 싶다고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색깔의 그 색종이로 다양한 형태의 이 색종이 접어서 오리는 걸 다 또 댁에서 이렇게 해오셨어요. 준비를 해오셔서 이걸 활용해서 사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뭐 비슷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공부를 떠올리시고 우리한테 이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멋진 작업을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이 이전에 우리 그 구렁텅텅 새선비 봤을 때 작품을 저희가 조금 뒤늦게 전달받았어요. 먼저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좀 뒤늦게 받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때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주변의 관계도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관계도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 선생님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 이렇게 퍼지듯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가 본인이고 그 주변이 자녀분하고 아내분, 그러니까 내 정말 가족,
직계 가족하고 배우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도형들은 다 같은 색깔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형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굉장히 가깝지만 또 각각의 개성은 있기 때문에 모양은 다 다른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깥 원은 그 좀 기타 가족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뭐 상담 심리나 할 때 원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가돼서 나오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향해 내 부모님과 나 형제 이런 쪽을 이렇게 원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가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가족 그리고 친한 친구 이렇게 또 가족 외에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회사 동료들 그리고 한쪽에는 지인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김 선생님은 회사 동료분들하고도 원활한 인간관계를 되게 잘 맺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정말 싫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여기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인하고 비슷한 그런 공간을 차지해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 작품 하시면서 설명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신 걸 보면 이 회사 동료분이건 지인분이건 또 이제 다른 이런 뭐 원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라도 항상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는 두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게 사실 우리 모두도 그럴 것 같아요. 친하다고 해서 너무 가까운 것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가 사실은 서로에게 또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가족분 중에서는 어머니가 지금도 조금 어렵고 좀 그렇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도 어머니하고 아이와의 그 관계가 나오잖아요. 조금 이 어머니 관련된 그런 좀 감정들이 좀 떠올라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은 혼자가 좀 편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혼해서 자녀분 키우고 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느끼시겠죠. 여자분이건 우리 김 선생님처럼 남자분이건 다 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지만 그게 너무 쉽지 않아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지만 현실은 점점점 하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물질적으로 딱 떨어져서 나만의 공간이나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아이 키우는 그 시간 동안은 쉽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럼 뭔가 잠깐 책을 읽으시거나 이런 시간만이라도 선생님만의 혼자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좋아하시고 되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 시간 이제 괴물 사전도 만들어 오셨는데요. 괴물 사전 만들어 온 거 제가 또 설명 적어주신 것도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김 선생님도 이 괴물 사전에 그 선생님이 좀 감정들을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맞아. 제가 여러 여기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걸 표현을 해주신 건 할 수 있고 시도를 해봐야 되고 너는 훌륭하니까 마음먹은 대로 해봐 라는 그런 단어들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누구나 이런 인정욕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 좀 알아줘. 지금도 특히 작가 쪽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내 그런 것들이 알려졌으면 바라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많이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 좀 알아줘. 나 잘 못해. 나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부럽다. 뭐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할 수 있고 시도를 해봐야 하고 너 훌륭해.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뭐 어머니와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표현 활동을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같이 보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셨을 때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긍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적어주신 것처럼 괴물 사전 속에 있는 이런 뭐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자판기 누르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뽑아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긍정의 그런 키워드들, 그런 느낌들을 자판기 캔 뽑듯이 뽑아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또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쉽진 않다.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자꾸 꺼내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좀 충족되지 않는 그런 욕구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 주변의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정말 원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건전한 자아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아마 우리 김 선생님도 40대 분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뭐 더 어린 연배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어린 그 친구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보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사실 칭찬 그렇게 많이 안 하셨죠, 사실은. 특히 심지어 이렇게 남자분이니까 남자 아이들한테는 좀 더 강하게 그렇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떠올리셨던 것 같고, 그게 여전히 어른이 돼서도 나의 좀 두려운 부분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이 과정 참여하시면서 저희한테 나눠주셨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에도 정말 뭐 많은 성과들을 내시고 지금 긍정적인 그런 작업들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또 우리가 확 떠오른 거지 뭐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처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 너무 귀엽죠? 우리 그 재료 라인 클레이로 사람 자화상을 만들었고요. 옆에 또 입체 모양의 그런 포크 괴물이래요. 이게 포크 모양의 괴물을 한 또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김 선생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김 선생님 자녀분이 또 쌍둥이를 키우시나 봐요. 10살짜리 쌍둥이 친구들이 만들어준 그 작품까지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또 활동지에 다른 생각들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작품을 계속 봤으니까 김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보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다 줄을 쳐왔는데 그 맥스가 괴물들 나라에 가서 거기서 정말 뭐 별 악동짓을 막 하잖아요. 자유분방하게.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부러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읽고 만들어주신 작품이나 그 관계도를 만들어주신 데서도 다 좀 일맥상통하게 좀 오는 이야기가 아까 어머니도 조금 무서웠고 또 칭찬 많이 못 받았고 라는 이야기하고 또 연관을 해서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에서 옛날에 살아서 그 맥스처럼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장난치고 살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노는 모습이 참 부러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어른이시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현재의 나는 그걸 참고 가만히 그냥 그대로 두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다 그래놓고 어른이 돼서는 아이들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읽었던 지각대장 좋은 이 책을 또 읽고서 생각을 나눠주신 건 반성문을 쓰는 존을 보고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그래요. 우리 다 공통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나이지만 너무나 자존심이
상에서 이게 반성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 김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한테 고릴라한테 잡혀가는 선생님을 도와줬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나라면 아이고 잘 잡혀간다. 인간고지.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도와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존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선생님이 존의 이야기를 절대 안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마 그 선생님은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닌데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했을 것이고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못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 동심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확실히 아이 때는 내가 직접 보지 못해도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가 상상 속에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도 어른이 되면 내가 직접 보고 뭐 경험하거나 어디 책에서라도 본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아예 못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어떤 상상력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어른이 돼서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보다 더 작아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동심, 그 아이들의 동심이 부럽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 맨 처음에 거울 이렇게 4등분해서 해주셨던 우리 박 선생님도 지각대장 존을 읽고 또 생각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반성문 쓰는 존을 보고 당연히 우리 박 선생님도 굉장히 안쓰러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권위적이고 절대 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건 우리 다 공통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 박 선생님이면 선생님을 구해줄 거고 지금의 나도 또 구해주시겠어요. 우리 박 선생님 착하세요. 저는 안 구해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오히려 어렸을 때 못 본 척하고 나도 무서우니까 안 하고 지금은 이제 비웃으면서 구해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2번 다 구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나건 컸을 때에 나건 구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구해준 대신 거봐요 선생님 내 말이 맞죠? 하고 당당히 따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현명하시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 20대 때만 하실 것 같죠? 20대 때는 이제 30대 이상의 어른을 나는 저렇게 나이 들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30대 되면 40대 이상의 어른을 보고 그러고 제가 이제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제 나이 때는 뭐 60대, 70대 이제 분들 중에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닮으려고 하지만 좀 알려지고 저렇게 나이 들지 말아야지. 평생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서는 그냥 반성문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예 문을 닫고 갇혀가지고 반성문 썼던 장면이 있잖아요. 문 닫힌 게 아예 그려져 있고 그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지만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면서 소통을 해야만 그 아이들이 더 창의력이나 뭐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이렇게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이 그동안 활동지나 작품 했던 걸 저희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게 저희가 전달받게 돼서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시느라고 작품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할애됐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8번째 여러분하고 같이 보실 책은 공기처럼 자유롭게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아마 제가 같이 하는 요번이 어른도 그림책 과정에 쓰는 책들은 대부분 약간 스테디셀러 위주로 일부러 골라왔거든요. 근데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자녀분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많이 보셨을 만한 책 위주로 일부러 뽑아왔는데요. 이 책은 아마 조금
접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뭐 이 작가분 자체가 존 버닝햄이라든지 우리가 같이 봤던 그리고 권정배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주 옛날 그런 작가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새로 계속 이렇게 신간을 많이 내고 계신 분이라서 조금은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책들보다는 좀 신간에 가까운 아주 신간은 아니지만 그런 책을 제가 골라봤어요. 근데 이 그림책은 뭐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지만 미술 치료나 우리 뭐 색채 심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 또 좀 색다르실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책 표지 보시면 굉장히 색감이 선명하죠. 어떤 색감으로 되어 있냐면 가로로 반이 갈라져 있고요. 이게 가로로 반이 맞나? 세로로 이게 세로로 반이 맞는가요? 세로로 반이 갈려져 있어서 위아래면 세로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가로. 네,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고 공간은 세로로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위에는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고요. 아래는 주홍이라기도 주황이 아니라 주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붉은 계통. 그러니까 오렌지나 약간 빨강 이런 느낌의 그런 주홍색으로 밑에가 되어 있고요. 그 주홍색 가운데 위에 파란색으로 된 것처럼 선명한 파란색 말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목은 공기처럼 자유롭게고요. 이 주홍색 가운데 있는 파란 말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뒷페이지에도 똑같이 위아래 이렇게 나뉘어서 파란색, 주홍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파란 말이 이렇게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책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사들이 여기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오늘의 주제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행복, 소통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중요한데 아까 또 김 선생님이 여기 써주신 거하고 또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그런 내가 지금 처한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해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어떤 것을 갖고 그거를 좀 펼쳐보고 싶은 이런 욕망은 또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자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자유를 찾는 것은 정말 어떤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돼서라기보다도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다라든지 뭐 내가 내 꿈을 찾아가고 싶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고 할 수 있고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신체적으로 뭐 자유롭지만 내가 지금 처한 처지 나는 지금 뭐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니면 나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뭐 어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내 상황에서 자유를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색채 심리나 이런 부분하고 우리 오늘 볼 책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공기처럼 자유롭게 이 책은 글 쓴 작가하고 그림 작가하고 다른 분이에요. 글 쓴 작가는 칼 노락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좀 이런 뭐 자유라든지 이런 식의 좀 철학적인 그런 주제를 아주 쉽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고요. 에릭 바티라는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에릭 바티라는 그림 작가도 그림 작가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그림체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원색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에릭 바티 이분도 글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작품은 그림만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이 책 속의 내용을 색감이나 이런 상징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책 내용을 볼까 해요. 여기 파란색하고 붉은 계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자유, 뭐 항상 평화, 자유, 평화, 또 박애, 하늘, 박애. 우리 선생님이 시원한. 그렇죠. 이게 딱 봐도 하늘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떠오르는데
여기 이 책에서의 이 파란색의 상징은 자유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말도 파란색이고, 그리고 이 주홍색, 좀 진한 오렌지색 같은 약간 붉은 계열의 이 색을 보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붉은색? 그리고 진한 오렌지색? 네. 뭐 흔히 말하는 그것도 역시도 자유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열정이기도 네, 하지만 그거 역시도 자유를 네, 네. 되게 많이. 자유가 또 떠오르신다는 거죠. 네, 주황색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을이. 노을. 그래요. 이 하늘과 노을 이런 느낌. 또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저도 좀 열정, 정열. 열정, 정열. 그럼 노을 하면 또 이렇게 연관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노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실까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편안한 느낌. 다 좋은 생각을 해주세요. 이 색이라는 게 정말 그냥 색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징들이 생각이 나고 거기서 우리 이제 감정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쓰인 이 오렌지색, 이 붉은색은 여기 선생님들이 말씀해줬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특히 우리 최 선생님이 또 색채 심리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황색조차도 이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자유, 이것도 아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이런 오렌지색에도 자유라는 그런 상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자유라는 게 사실은 편안한 거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죠. 내가 하고 싶거나 뭐 쉬고 싶거나 했을 때 하는 그런 것도 연관이고 열정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열정도 자유에 대한 열정 이런 걸 연관을 해서 사실은 다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란색, 주홍색 모두 자유, 열정 이런 거에 대해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붉은색은 또 하면은 열정 말씀하셨지만 또 용기라는 거 혹시 좀 떠오르실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좀 더 빨간색이면 아마 바로 좀 열정, 용기 이거에 조금 더 가까우셨을 텐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용기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색의 상징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파란색은 우리 주인공의 말만 아주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세상이 온통 그 좀 붉은 느낌의 색으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는 표지랑 비슷하게 좀 진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는 그거보다는 좀 연한 오렌지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나오는 말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늘 꿈꾸곤 했어. 드넓은 땅 위에 파란 말.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지. 난 공기처럼 자유롭게 살라는 엄마의 가르침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이 파란 말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공기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길들어지지 않은 야생 말이겠죠. 그리고 사실 파란색 말은 세상에 존재하진 않죠. 우리 이 상담 속에 이야기 속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유, 의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파란색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여전히 배경은 그런 붉은 느낌의 배경이고요. 말이 혼자 어디를 뛰어가는데 뒤에 누군가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목에 걸려져 있는 거죠. 이게 말을 포획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잡아라 잡아.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전속력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힘이 모자란다. 목에 이런 올가미를 걸고서 어떻게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겠어? 야생말이 사람한테 포획돼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그림의 색감부터도 좀 더 어두워졌죠. 앞에서는 뭔가 이 파란 말이 열정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붉은 배경이었는데 거기서 포획된 후에 바뀐 배경은 굉장히 이 땅색인데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뜻한 흑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검은 느낌의 그런 땅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나무는 또 좀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녹색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에서 멀어 떨어져 있지만 이 말은 계속 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좀 표현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뭔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뒤에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는데 아마 소가 쟁기 뭐 가는 거 비슷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농부한테 팔려갔나 봐요. 아까 말이 잡혔잖아요. 이 말이 아주 화가 나죠. 이 농부의 수염을 뜯어먹어버리고 싶어. 난 이제 쟁기로 아주 넓은 밭을 갈아야 해. 내가 그런 일이나 할 녀석처럼 보여? 나는 이 세상 여기저기를 달리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태어났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감정 여러분도 한 번씩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살면서 누구나 다 그쵸? 그러고 살겠죠. 내가 어쨌든 지금 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 추구하는 이상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자유를 잃어버린 말은 이렇게 지금 이 현실에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면 넓은 농장 비슷한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고 한 거 보면 말들이 농장이 아니라 경마장이네요. 그렇죠. 말들이 지금 경마를 하는 모습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가는 모습이 있고 울타리가 계속 사람들이 구경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파란 말은 또 앞에서 뛰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경마장으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게 농사 일을 하다 보니 얘가 농사 일을 동물들도 되게 잘하는 애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뿐더러 적합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얘는 야생만 해봐요. 그래서 농장에서 쫓겨났나 봐요. 그래서 경마장으로 끌려갔대요. 사람한테 한번 잡혀서 계속 지금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경마장으로 끌려왔는데 여기서는 또 뭐 예쁜 여자 말까지 만났대요. 그리고 그 여자 말의 이름은 카시스 성의 클라라라는 여자 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원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여자 말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됐겠죠. 그래서 그 말한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대요. 내 소개를 했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이 말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하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파블로래요. 근데 그냥 파블로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난 공기처럼 자유로운 파블로라고 해.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그 의지를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이렇게 담아서 하는 거죠. 맨 앞에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이 파블로의 엄마가 공기처럼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계속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파블로는 한번 자유를 뺏기자 계속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어두운 밤이고요. 어두운 밤거리에 마차를 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그 경마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삶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는 친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하고 싶은 대상하고도 강제로 이렇게 분리돼 버린 거죠. 딴 데로 또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난 나의 사랑스러운 남말 클라라와 헤어져 슬픈 도시로 오게 되었어. 경마를 하다가 좀 더 뭐 나이 들거나 하면은 다른 데로 우리도 뭐 은퇴하고 다른 데로 가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차 끄는 말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랐나 봐요. 우리 파블로가 햇님 속에 살고 있는 엄마 왜 이제는 없는 거죠? 자기에게 그래도 위안이 돼주던 존재 클라라하고도 헤어지게 되니까 좀 더 힘이 되는 엄마가 떠올랐던 것 같아서 엄마한테 좀 힘을 받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숲 속에서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말들 앞에는 무슨 사슴 같은 애가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냥하는 것 같은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있어 도시야. 처음엔 사냥이 재미있었어. 얘가 또 이제 사냥꾼의 말로 된 거죠. 도시에서 마차 끄는 것보다 좀 더 재미있겠죠. 사냥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막 사냥을 하다 보니까 야생 동물을 잡는 게 사냥이잖아요. 누군가의 뭐 자유나 목숨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걸 자기가 동참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싫었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냥이 재밌었지만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니까 숲에서 하지만 내 앞에 저 사슴은 살고 싶은가 봐 하면서 일부러 길을 잃은 척 했어요. 그리고 잘 가 사슴 친구, 넌 이제 살았어. 나는 자유를 잃었지만 이 사슴의 목숨과 자유는 자기가 도와서 좀 살려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런 식으로 몇 번 했으면 그 사냥꾼도 우리 파블로를 계속 같이 있었겠어요? 또 얘는 또 사냥도 잘 못하는 말이네 하면서 또 어디론가 팔아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또 아까 마차를 끌듯이 마차 끄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른 마차 끄는 그런 말들의 모습을 같이 보여요. 또 푼돈에 팔려서 마차를 끄면서 밥을 먹게 되었대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내 다리에도. 그 마차의 무게를 견뎌가면서 얘가 아무래도 점점 더 나이는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도시의 길은 뭐 흙길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를 계속 갈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파란만 다시 하늘을 느끼고 있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계속 자유를 갈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굉장히 또 뭐 휑한 벌판에 가운데 우리 타블로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서 자세히 보면 좀 옛날 군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군인 모자 같은 거 쓰고 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도 말 타고 뭐 군인들이 말 타고 지나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아마 전쟁터에 온 것 같죠. 그림만 봐도. 내용 보면 웬 군인이 파블로를 데리고 왔대요. 군마로 징집당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마? 이 전쟁을 위해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라니 이해할 수 없어. 내 생각엔 내 기수도 그런 것 같아. 난 상처 입은 채 쏜살같이 달렸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앞에 그림을 보시면 파블로 옆에 그 말을 타고 있는 군인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블로가 도망을 친 거겠죠. 이 군인을 놔두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갑자기 앞에는 전쟁이었는데 달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파블로도 있고요.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전쟁이 끝나고 축제의 시간이 되었대요. 난 뒷다리로만 서 있는 걸 잘 못하겠어. 이제 다른 말들이 말들 묘기 부리듯이 뭐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모여서 있는 모습이. 춤을 조금 추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나는 춤에도 소질이 없네 하면서 밤을 향해 달리는 게 좋아. 나보다 더 진한 파란 밤 말이야 하고 여전히 계속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겪고 뭐 원치 않게 계속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계속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유 속에 자기는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다시 우리 파블로가 있는데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어요. 어떤 뭐 말롱강이라든지 이런 데 또 온 것 같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굉장히 이 주홍색, 붉은 색감이 또 강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죽지 않은 파블로의 열정, 자유를 향한 갈망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 보시면 옆에 파블로 옆에 웬 꼬마 애가 그려져 있어요. 이 꼬마와 파블로의 이야기가 또 이제 펼쳐질 것 같죠. 농장에 온 파블로겠죠. 파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삶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모두가 나를 잊었어. 착한 카우보이 소년만 빼고. 그는 말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 하루는 소년이 말했어. 넌 달릴 수 있고 난 길을 잘 알지. 우리 오늘 밤 몰래 나가보지 않을래? 하고 이 소년이 파블로에게 어떤 제시를 하게 되죠. 둘이 뒷이야기는 우리 보나마나 아마 둘이 도망칠 것 같죠. 자,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은 절벽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고요. 뾰족하게 굉장히 그런 느낌으로 이 절벽 같은 거는 붉은 계통으로 색칠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배경은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파랗게 칠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붉은 계통도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자유를 상징하는 색이
그리고 붉은색은 그 자유를 향한 뭐 용기나 열정 이런 것들을 더 상징한다고 할 때 정말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자유와 이 용기와 한 페이지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단절돼 보이는 것 두 개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용기를 가지고 뛰어넘어야만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을 좀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붉은색의 절벽같이 생긴데 끝에 그 카우보이 소년이 타고 있는 파블로가 뛰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소년하고 같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겠지? 아프면 절벽이야.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소년하고 농장에서 그 농장 주인이 있을 텐데 꼬마애랑 같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저에게는 네. 그거를 뭐 책상으로는 아마 뛰어넘을 것 같은데 네. 대개는 이렇게 그 농장 주인이 어떻게든 피해가거나 네. 끌려가거나 아니에요? 다시 끌려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뒤에선 쫓아오고 앞은 이런 네, 절벽인데 그 절벽 너머는 그림에서 상징하듯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최 선생님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네. 그냥 이상적으로는 뛰어넘을 텐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계속 그러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뛰어넘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그렇게 그럴 일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네네. 감히 그런 환경이 안 주어졌다? 그냥 어쨌든 네.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그 네. 안에서 열심히 근데 살아오셨기 평범하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일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네네. 되게 그렇지 않나요? 그쵸. 대부분은 많이 그러시죠. 맞아요. 우리 같이 해주시는 우리 자원봉사 해주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험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었다. 경험은 그죠. 아직 다 젊으셔서 아직 경험은 없으신데 앞으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해보신다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 최 선생님 좀 나 그냥 끌려갈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끌려가. 그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뛰어내리면 살지 죽을지조차 사실은 모르는 환경이잖아요. 우리 선생님. 저도 뛰어내렸을 때 자유가 있으면은 혼자 살 텐데 모르니까 뛰어갔죠. 맞아요. 저는 이런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솔직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 뛰어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어린 분들 굉장히 지금 우리 자리에서 또 새롭게 여기 우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젊은 선생님들이 오늘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저 나이 때면은 뛰어넘는다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험이 더 적으시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또 오히려 크실 수도 있거든요. 경험을 많이 해보면 내가 쭉 살아봤더니 이런데 이게 두려워서 끌려가 봤는데도 계속 후회하더라. 한번 그럼 뛰어넘어 보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한번 그냥 해봤더니 뭐 조금 당분간은 힘들지만 결국 그 선택이 더 옳았더라라는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결정하기 더 쉬우실 수 있는데 우리 어린 젊은 친구분들은 경험치가 더 없고 그리고 이 현대사회가 너무나 사실은 복잡하고 불명확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건 이게 명확하게 이게 내가 여기 뛰어넘었을 때 확실히 자유다. 내가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뛰어넘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두려우실 수 있죠.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뛰어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사랍시고 멋있어 보이거나 뭐 있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몇 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하고 뭐 좀 나쁘게 보면 차별이 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뭐 직장을 그만둘 때도 미리 다른 데를 다 준비해놓고 그만두거나 뭐 하는데 저는 정말 뭐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면 그냥 뭐 과감하게 막 관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후회도 사실은 많이 해요. 그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던졌어야 돼. 덜 고생했는데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 성향에는 그렇게 했던 게 제가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는 훨씬 힘들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는 훨씬 편하게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파블로라면 여기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뭐 죽으면 뭐 그래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다양한 답이 나오는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를 바로 뛰어넘던 뛰어넘지 못하던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의 용기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블로는 당연히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 다음 장면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숲들보다 훨씬 다양한 색감을 사용한 그런 예쁜 숲에 이르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위에 하늘도 아주 파랗고요. 바닥도 파랗고요. 그리고 주변의 숲도 숲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의 색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파블로가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기 도달한 게 나오는 거죠. 자, 눈을 떴을 때 용기를 내서 뛰어넘었죠. 눈을 떴을 때 아주 멋진 정원에 와 있었지. 소년이 말했어. 누군가 이곳에 천국 씨앗을 심어놓았나 보다고. 바람이 어루만지고 햇살은 반짝이고 저 높이 하늘엔 새가 있어.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원하지 않게 사람들한테 포획돼서 계속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파블로가 용기를 내서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천국 같은 숲에 다다른 파블로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어디에 있든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엄마의 아들 파블로 이제는 공기처럼 자유롭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진 이 파블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앞에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얻으려면 그리고 쟁취해 가려면 그런 용기나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라는 것도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 선생님이 잠깐 내 시간을 갖고 싶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자유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유도 뭐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현대인은 사실은 그러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얽매여 있는 것들이 많죠. 남의 눈도 훨씬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고 가족만 해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부모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면 내가 원하는 걸 할 것이냐 부모님이 원하는 데 맞춰줄 것이냐 하면 사실은 부모님의 뭐 이런 것을 맞춰주지 않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하면 내 배우자하고 맞춰야 되고 자녀하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 인간이 또 막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도 나한테 자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 최 선생님은 자유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자유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요즘에 굉장히 그 자유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자유라는 건 그냥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는 저 친구가 뛰어내린 것처럼 자유는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네네.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고 싶으면 하기 싫은 거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네. 자유에는. 근데 지금 살아보면서 그렇게 대가를 많이 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네. 네. 그래서 자유란 자유롭고 싶다면 정말 그 말 그대로 대가가 필요하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고. 아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사람이 네. 그 상격 흔히 말하는 부자로 격이 올라가서 네. 살고 싶으면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라는 건 그런 대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영원히 자유로우니까 됐어. 그거는 아닌 거고 말 그대로
진짜 내 거를 참아내고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면 진짜 하기 싫은 거를 많이 네. 해야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파블로도 사실 잡혀가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냥 계속 그 야생마로 사는 그거 너무 당연하고 자유를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 소중함도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런 뭐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이런 걸 겪는 것도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은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시는 게 있나요? 자유가 어떤 것이다,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런 자유를 좀 누리고 싶다는 그런 걸 생각해 주셔도 돼요.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어렵네요. 저희. 그쵸.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또 막상 생각해보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선생님.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를 얻으려면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제 자유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네. 저는 그냥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가 누구는 쟁취해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들고 그런 책이었던 것 다양. 그쵸. 아까 이 파블로도 사냥할 때 그냥 처음엔 잘 막 뛰어다니까 즐거웠다가 사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되게 그림도 귀엽고 이제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인들도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죠. 저는 자유에 대해서 당연히 누구나 누리고 싶은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자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상의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진짜 일단 행복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최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는 자유조차도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뭐 많은 그런 대가나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하기 싫은 거를 많이 안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당연히 하기 싫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또 오늘 여러분이 참여를 하실수록 좋은 지혜들이 나오잖아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내가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될까? 각각의 자유가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그게 멀리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부모, 내 친구 뭐 이런 가까운 사람들 간에부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파란 말 파블로와 함께 가져봤고요. 오늘 이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따 또 활동지도 해주시면 되고 표현 작업을 하실 건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따 재료 소개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보르카 단체화 그리면서 이 사포 사용을 해보셨죠? 이 사포 거친 이 종이에다가 오늘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거친 종이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그때 보르카의 거친 마음을 우리가 좀 보듬어주자는 의미를 한 것처럼 자유를 얻는 것은 막 부드럽고 비단 길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이 거친 길에서 우리가 좀 자유를 한번 얻으면서 꾸며보자는 생각으로 거칠고 검은색인 이 사포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이따가 소개해드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를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정말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어렵구나. 네, 오늘 공기처럼 자유롭게 책 함께 읽으셨고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유를 표현하는 그런 작업 오늘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재료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재료 중에 이 플라스틱 통에 색깔까지 들어있는 이 흰색, 빨간색, 파란색 이게 색 모래예요. 색을 입힌 모래죠. 그래서 요거를 이 사포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드리는 말씀처럼 이 재료를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단체화 했을 때도 한번 사용해 보셨죠? 깃털이 준비되어 있고요. 모래랑 깃털을 좀 빨리 붙이기 위해서 우드락 본드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우드락 본드가 좀 빨리 마르고 이렇게 칠했을 때 바로 투명한 색이 나서 작품의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 좀 본드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목공불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병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이 향기 나는 향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향료를 좀 랜덤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의 향이 다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을 맡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향이 있으면 이 생모래랑 섞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작업할 때 또 향을 쓰고 싶지 않으시면 물론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항상 쓰는 크레파스나 색종이나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다른 재료도 다 똑같이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그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풀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풀로 또 여기에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유 그리고 뭐 파란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자유로운 오늘의 주인공은 말인데 저는 자유로운 새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깃털을 준비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깃털과 생모래를 이용해서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우선 깃털을 사용하기 전에 저는 여기 생모래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생모래 작업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생모래로 해봐 드릴게요. 이 생모래를 이 본드를 통해서 여기다가 본드를 바르고 생모래를 뿌리고 이렇게 좀 눌러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 마르면 털어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모래 작업을 하시면 주변에 좀 모래가 흩어질 수도 있고 뭐 좀 털어내는 작업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좀 지저분해서 싫다 하시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주제도 자유고 여기 좀 자유롭게 흐트러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생모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러 사포를 선택한 이유도 이게 검은 바탕에 우리가 색깔을 채워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이 거친 우리가 현실에 거친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좀 의미도 담았어요. 그래서 거친 사포 그리고 까만 이 사포의 자유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제가 우드락 본드를 넓게 좀 칠해줄게요. 이렇게 짜서 생모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드락 본드를 짜주시면 되는데 모래가 붙으려면 좀 두껍게 짜주셔야 돼요. 이게 얇으면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나중에 말라서 털어내면 모래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의도했던 바하고 좀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듬뿍 두껍게 발라주셔야지 이제 모래가 고정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냥 손 닿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원하시면 그 형태에 맞게 이 본드를 두껍게 발라서 거기에 모래를 고정시키시면 되겠죠. 이렇게 뿌리기에는 너무 모래가 조금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열어서 자유롭게 뿌릴 거예요. 이렇게 좀 흔들어줘서. 지금 이 본드 붙었던 부분이 생모래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파란색. 여기에 우리가 오늘 향료를 드리기 때문에 향료까지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 향료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 뿌린 다음에 이걸 한번 살짝 털긴 할 거거든요. 너무 탁탁 털면은 다 떨어지니까 살짝만 이렇게 한번 털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말랐을 때, 다 말랐을 때 한번 털어 주시면 되고요. 어떤가요? 아까 본드 발랐던 거에 무슨 이 색으로 이렇게 각각 칠한 것처럼 이렇게 됐죠. 여기 흰색도 좀 저는 섞어주고 싶어서 흰색이 붙게 본드를 더 발라주려고 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사이에 흰색이 섞여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모래 촉감도 저는 손에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촉감도 좋은 것 같아요. 작업하실 때 처음 보시는 재료는 촉감이나 뭐 이런 것도 내가 이런 촉감을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탐구해 가시면서 작업하면 사실 좋거든요. 똑같이 그림을 그리실 때도 색연필의 그런 촉감이나 결과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크레파스 발라질 때 촉감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실 땐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흰색, 빨간색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위에 흰색 이렇게 선이 생겼죠. 이 상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 뭘 해줄까요? 깃털로 하늘을 날아가는 새, 바다 위에 떠 있는 새, 이런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흰색 깃털 그리고 하늘색 깃털, 저는 부드러운 깃털만 지금 사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 받으신 것 중에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한 이 깃털이 있거든요. 뻣뻣한 이 깃털은 붙이실 때 이 대 쪽은 붙이기가 힘드시니까 이 털 쪽으로 본드를 좀 진하게 발라서 붙이시면 아마 붙이기 용이하실 겁니다. 새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진 않으려고 하고요. 양쪽에 새가 날개짓 하듯이 이쪽 면에 날개짓 하는 새처럼 이렇게 깃털을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작업의 제목은 자유로운 새. 지금 저는 깃털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쪽 면에 깃털을 지금 붙여줬고요. 대각선 맞은편에
다른 색깔의 깃털을 붙이고 있습니다. 목공풀을 하셨을 때 마르기 전에는 하얘가지고 바로 딱 보기에는 좀 안 예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드락 본드는 처음부터 투명해서 처음부터 좀 예뻐 보이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좀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깃털 같은 경우는 목공풀이나 이 우드락 본드나 크게 차이 없게 붙는데, 이런 뻣뻣한 깃털 붙이실 때는 목공풀보다는 이 우드락 본드가 아마 더 잘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건조 속도도 얘가 조금 더 빠르고요. 양쪽에 이렇게 붙여서 얘 자체가 하나의 새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제가 작품 이거 만들 때, 그리고 여기가 바다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는 공간에 양쪽에 날아가는 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허전은 한 것도 있고,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포에 크레파스 칠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재료나 어떤 특정한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걸 발견해서 작업하실 때 그런 걸 활용해서 하시면 그것도 또 좀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포에 크레파스로 그리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흰색은 충분히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색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맨 마지막에 파블로가 다다랐던 그 아름다운 정원에도 녹색의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녹색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이 형태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듯이 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레파스 칠해진 이 질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작업하시면서도 이왕이면 이게 감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그런 것을 찾아서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크레파스 칠해지는 이 감각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즐거워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완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가운데 부분은 하늘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파블로가 그 이야기 속에서 겪은 세상처럼 그런 뭐 광활한 어떤 세상 이런 것을 표현을 해봤고요. 양쪽에 새 깃털을 붙여서 이거 하나가 어떤 이렇게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새 형상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고, 그게 아니면 이 새 따로 하늘 위에 날아가는 각각 새들이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주변의 숲 모양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운 새라는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자유에 대한 생각, 느낌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